2026년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이란 상공을 가로질렀습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미사일이 테헤란을 강타하던 그 순간, 지구 반대편 뉴욕 월스트리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주가 플러스 7%, RTX 플러스 8%, 크라토스 플러스 10%, 노스롭 그루먼 플러스 5.75%,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방산주들이 일제히 폭등했거든요. 누군가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이 전쟁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세력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극히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트럼프의 사위, 중동 왕족, 미국 방산업체, 이 세 꼭지점이 만드는 삼각형. 오늘 저는 이 삼각형의 내부를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6년 3월 20일, 이란전이 한창이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조용히 서명 하나를 했어요. UAE, 쿠웨이트, 요르단, 이 세 나라에 무기를 팔겠다는 승인서입니다. 금액이 얼마냐고요? 164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조 5천억 원입니다. 드론, 미사일, 레이더, F-16, 전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있어요. 이 거래, 의회 승인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무기를 수출하려면 원래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그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긴급 상황을 직접 선언해버렸습니다. 긴급 선언 한 방으로 16조짜리 무기 계약을 의원 단 한 명의 동의도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자, 잠깐 생각해보세요. 이 무기를 사는 나라들, UAE, 쿠웨이트, 요르단, 이 나라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란 미사일에 맞고 있어요. 쿠웨이트 시가지에 미사일이 떨어졌고 바레인, UAE, 카타르 동시에 피격됐습니다. 전쟁의 피해자가 동시에 무기 구매자인 겁니다. 이란이 공격한다, 걸프 왕국들이 겁에 질린다, 미국이 무기를 판다, 방산업체가 돈을 번다. 이 사이클 보이시나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사이클은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GCC, 그러니까 걸프협력회의 국가들의 국방비가 이번 전쟁 이후 약 50% 급증했습니다. 50%입니다. 이게 단순한 수치가 아니에요. 걸프 왕족들이 공포에 떨면 떨수록 미국 방산업체 주주들은 더 부유해지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러드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트럼프 1기 때 중동 평화 특사를 했고 지금 트럼프 2기에서도 중동 외교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동시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피니티 파트너스라는 투자회사의 대표, 트럼프 1기가 끝난 직후인 2021년 사우디 국부펀드 PIF가 이 회사에 2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조 7천억 원이에요. 쿠슈너가 백악관을 나온 지 불과 몇 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 어피니티 파트너스의 총 펀드 조성액은 50억 달러인데 그중 75% 이상이 이미 투자 완료된 상태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쿠슈너는 중동 평화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 협상의 상대방은 사우디입니다. 그런데 사우디 국부펀드는 쿠슈너 회사의 최대 투자자입니다. 평화 특사가 자기 회사 최대 투자자와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 충돌 아니냐고요? 당연히 이해 충돌이죠. 미국 언론들이 이걸 집중 보도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국부펀드 PIF가 쿠슈너한테만 돈을 넣은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2026년 4월 7일 WSJ가 보도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사우디 PIF주도 국부펀드 3곳이 워너브라더스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에요. 투자 금액이 약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6조 원입니다. PIF 단독으로만 약 100억 달러를 넣겠다고 알려져 있어요. 워너브라더스면 HBO, CNN, DC코믹스 다 포함입니다. 전 세계 미디어 콘텐츠를 사우디 왕세자가 손에 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트럼프와 연결되냐고요? 트럼프는 CNN을 평생 적으로 여겨왔잖아요. 페이크 뉴스라고 수백 번 외쳤던 그 CNN. 그 CNN의 모회사를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중동 왕족이 사들이려 하고 있는 겁니다. 미디어 권력의 재편. 이란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수면 아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UAE 왕족과 연계된 투자회사 MGX. 이 회사가 트럼프 패밀리의 암호화폐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미국 정부가 UAE에 첨단 반도체 칩 판매를 허가해줬어요. 첨단 반도체, 쉽게 말하면 AI 개발에 필수적인 엔비디아 GPU 같은 겁니다. 원래 미국은 이걸 중동 국가에 팔지 않으려 했어요.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요. 그런데 UAE 왕족이 트럼프 패밀리 사업에 투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가가 났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하죠. 물론 미국 정부는 두 사안은 무관하다고 하겠죠. 하지만 이 타이밍의 일치를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너무 음모론 아니에요? 전쟁 중에 동맹국에 무기 파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일부는 맞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파는 건 원래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건 그 방식과 타이밍입니다. 첫째, 의회 승인 없이 처리했어요. 164억 달러짜리 거래를요. 이건 민주적 절차를 건너뛴 겁니다. 둘째, 쿠슈너는 평화 특사이면서 동시에 사우디 PIF로부터 투자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두 역할이 어떻게 충돌 없이 공존할 수 있냐는 거죠. 셋째, 역사가 이미 증명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 때 당시 딕 체니 부통령의 전 직장이었던 헨리버튼이 전후 재건 계약을 독식했어요. 권력과 전쟁 이익의 결탁,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넷째, 숫자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전쟁 개시 당일 방산주 급등, 전쟁 지속 중 GCC 국방비 50% 증가, 의회 패싱 164억 달러 무기 거래. 이 숫자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제 가장 큰 그림을 볼 시간입니다. 2025년 트럼프 2기. 트럼프가 사우디 리야드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우디는 선언했어요. 미국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숫자가 바뀌었어요. 1조 달러로 상향됐습니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50조 원입니다. 한국 GDP와 맞먹는 금액이에요. 사우디가 미국에 1조 달러를 퍼붓겠다는 거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 이 사우디를 적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이게 바로 돈이 만드는 외교입니다. 사우디는 돈으로 트럼프를 묶어놨고 트럼프는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해줍니다. 그 안보 보장의 형태가 164억 달러짜리 무기 패키지인 거예요. 돈이 먼저 오고 무기가 나중에 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전쟁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나온 인물들을 정리해 볼게요. 로키드 마틴, RTX, 노스롭 그루먼, 전쟁 개시 당일, 주가 폭등, GCC, 국방비 50% 증가로 수주 폭증. 이들이 첫 번째 승자입니다. 제러드 쿠슈너와 어피니티 파트너스, 사우디 PIF로부터 20억 달러 투자, 중동 평화 특사로서 협상 주도. 두 역할이 묘하게 겹치는 이 사람. 두 번째 승자입니다.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 이란이라는 지역 라이벌이 군사적으로 약화됩니다. 미국산 최첨단 무기로 군을 재무장합니다. 동시에 워너브라더스 인수로 글로벌 미디어 권력을 확장합니다. 세 번째 승자입니다. UAE 왕족, 트럼프 패밀리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첨단 반도체 칩 수입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 승자입니다. 그렇다면 패자는 누구냐고요? 쿠웨이트 시가지에 미사일을 맞은 민간인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원유를 못 받는 나라들, 이란 전쟁의 불똥이 튄 주변국 서민들, 이들이 패자입니다. 승자와 패자 사이에는 항상 이 구조가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8일, 이 주간의 휴전이 합의됐습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란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45년치 제재 전면 해제,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미국이 이걸 들어줄 리 없죠. 협상 결렬 가능성이 아직 높습니다. 전쟁이 다시 불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어요. 전쟁이 끝나든 계속되든 이미 벌어진 일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164억 달러 무기 계약은 이미 체결됐어요. 쿠슈너 펀드에 들어간 사우디 돈은 이미 투자 완료됐어요. 방산업체들은 이미 수주를 받았어요. 전쟁이 끝나도 이 구조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이미 다 챙긴 겁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잠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왜 미국은 수십 년째 중동에서 손을 못 대는 걸까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을 폐지했어요. 쉽게 말해 달러가 금이랑 연결되는 걸 끊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달러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건 중동의 석유가 됐어요. 전 세계 석유는 반드시 달러로만 결제됩니다. 이게 페트로달러 체제예요. 중동이 불안하면 달러 수요가 올라가요. 전쟁이 나면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리거든요. 중동 에너지 질서가 흔들릴수록
미국이 개입할 명분이 생기고 개입할수록 탈러 패권이 유지됩니다. 이게 50년째 돌아가는 구조예요. 이란 전쟁도 이 구조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 구조를 만든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이 구조를 더 노골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트럼프 오가니제이션,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부동산 사업 회사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사우디, UAE, 오만에서 트럼프 브랜드 부동산 프로젝트가 24개 진행 중이에요. 호텔, 골프장, 리조트. 사업 파트너는 사우디 정부와 연계된 기업들의 국제자회사입니다. 대통령이 외교 협상을 하는 나라에서 동시에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헌법에는 이익 충돌 조항이 있어요. 대통령이 외국 정부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법학자들은 이게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 사업과 대통령직은 분리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분리가 돼 있는지 아닌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미국 내부 이야기잖아요.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란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 해협을 우리나라 원유 수입 선박들이 지나야 해요. 실제로 우리 외교장관이 이란 외무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국 선박 안전하게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동 왕족과 트럼프의 거래가 우리 에너지 안보에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가,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 유가는 오릅니다. 유가가 오르면 우리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내려가기 어려워요. 그 체인이 결국 우리 지갑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알아야 해요. 이게 단순한 미국 정치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2026년이란 전쟁. 표면은 이란의 핵 위협을 막는 정의로운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1640억 달러 무기 거래, 쿠슈너의 20억 달러, 사우디 투자, UAE 왕족의 트럼프 암호화폐 베팅, 사우디의 1조 달러 투자 약속, 트럼프의 중동 부동산 24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이 구조에서 이미 돈을 번 사람들은 다 챙겼습니다. 피해자는 따로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A. 이건 구조적인 부패다. 미국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다. B. 이건 현실 정치다. 모든 나라가 이렇게 움직인다.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댓글에 A 또는 B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에서 빠진 게 있다, 내가 아는 다른 정보가 있다 싶으신 분들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세상은 뉴스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 이면을 함께 보는 것, 그게 이 채널이 하는 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